중간 관리자 리더 역할이 줄어드는 현상하고 이 현상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언보싱이라고 보스가 되려고 하지 않는 현상. 이걸 일종의 이제 리더 포비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 기준으로는 자율성하고 유능성하고 관계성이 세 개를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관계가 좀 넓어져야 되겠죠. 승진하면. 그다음에 자율성이 좀 더 생기는 거로 인식되죠. 그다음에 하나는 유능했으니까 인정 승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리더가 되면 지금 오히려 위협받습니다. 어떻게 되냐? 유능성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개발을 잘했던 사람인데 와, 너 개발 잘해서 승진해. 과장되고 팀장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관리를 잘하는 거하고 개발을 잘하는 것하고는 유능성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생기죠. 또 하나는 관계성 차원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좋은 개발자였다가 동료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관계였다가 동료였는데 이렇게 승진을 해버리면 같은 동료들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요.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져요. 오히려 약간 멀어져요.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세 번째는 이 자율성 같은 건데 지금 약간 이게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팀장이나 이제 권한이 높아지면 업무 시간에 자율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반대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한 17, 18명이 워라밸을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이나 관리자가 되면 주말에 갑자기 호출이 있거나 새벽에 미팅을 가야 되거나 뭐 해외 출장을 가야 되거나 이게 불확실성이 커져요, 업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워라밸을 지킬 수 있었던 평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만 하면 되는데 이게 확장이 되는 거라 이미 가졌던 워라밸을 잃을 수 있는 손실 회피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역설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그 연봉 좀 오르는 걸 가지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더 포비아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없잖아요. 2024년도까지 있었던 리더들의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반면교사로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리더가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젊은 분들한테 더 있기도 하고. 리더 포비아 현상은 지금 아주 일상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나한테 하나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리더가 될 만한 니즈가 또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역으로 중간 관리자를 희소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AI를 쓰죠. AI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AI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되지 중간 관리자한테 일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않아요. 필요 없어요. AI한테서 일을 바로 한 다음에 성과를 내면 돼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한테 컨펌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역할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지금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기반해가지고 HP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이런 데서 중간 관리자를 몇천 명씩 잘랐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2025년도 상반기부터 막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그럼 중간 관리자 다 없어진다 그래서 포브스지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레이트 플래트닝 현상, 대평원지대, 중간 관리자가 없이 실무자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만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이. 그래서 대평원 시대라고 이제 명명했던 것도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AI 관련돼서 조직에 들어온 다음에 이 연구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2025년 11월 초에 얼마 전에 글로벌 리서치 회사 포레스터라는 데서 발표한 게 있는데 중간 관리자를 잘랐던 회사들 있죠. 55%가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져요. 확실히. 그건 다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실무자들이 일의 피드백을 AI한테 받잖아요. 또는 알고리즘한테 직접 받잖아요. 어떻게 되냐? 동기부여가 사라집니다. 뭐 하고 있음? 기계랑 일함? 기계한테 보고해야 됨?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에요. 바로 위에 선배나 이거 아웃풋 굉장히 좋은데? 지나가지만 별 내용 아닌 것 같아도 이 정서적 제스처가 없어요. 없어지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이래서 지금 중간관리자가 빵꾸난 조직들이 이 조직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번아웃이 쉽게 오기 때문에 어저께 야근했는데 내가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 이 한마디 때문에 하거든요. 눈치를 보면서라도 그분 한테라도 이렇게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이 중간 관리자가 없어져 버리면 정서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후회한다는 조직을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실무자들이 막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죠. 그러면 중간에 결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웃풋들이 많으면 이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이걸 누가 하느냐?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한다는 거야. 근데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원래 하던 일이냐? 아니요. 이분들은 전략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컨펌을 해야 되는 것만 시간을 온통 쏟아도 다 안 돼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완전 오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재구성해야 된다. 정서적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이제 선별해야 되는 이슈들로 다시 이제 재구조화 또는 재구성해야 된다는 이슈가 다시 뜨고 있어요. 중간 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잠깐 사실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조직은 그렇게 해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굴러갈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이슈는 중간 관리자가 그대로 다시 복귀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조직 자체가 슬림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성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그 실무진들을 조율하고 중요하고 아닌 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해줘야 되고 전략적 방향도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정서적인 피드백 줘야지 생산성이 더 올라가잖아요. 지속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데 조직 자체의 생산성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일 때랑 1000명일 때랑 100명일 때도 충분히 1000명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슬림해졌죠. 사례를 들어볼까요? 텔레그램 혹시 쓰세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인 유저 따지면은 카카오톡 못지 않을걸요? 엄청난 유저들이 있는데 그 조직 얼마인 줄 아세요? 30명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인원 구성 대비 아웃풋이 제일 좋은데 1위로 꼽힌 데가 텔레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직이 최근에 4천 몇백억에 팔린 회사가 있는데 1인입니다. 1인. 혼자서 연 매출 100억 가까이 해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그건 확실한데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재구조정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긴 해요. 인간은 AI로 일하지 않습니다. 요거 꼭 키워드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줄퇴사 얘기는 작년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2024년도 상반기까지 맞는 얘기인데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는데 2025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기업 줄퇴사 젊은 세대들이 조용한 이직이 는다 없어요. 이거 바뀌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보시면은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저희들 이제 엠브레인에서 조사를 한 거에 또 보면은 올해 있겠다. 지금 있는 것이 유리하다. 10명, 8명 이렇게 돼요. 추세가 굉장히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021, 23,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조금 올라갈 때는 파이어족, 이른바 이제 경제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조금 더 자유를 얻어가지고 은퇴하겠다는 의향들이 10명 중 7명이었는데 그게 반토막 났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빨리 그만둬야지 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그만큼 외부 환경이 그닥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산시장을 그렇게 움직이지만 조직생활하고 있는 이 경제 환경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인식들이 좀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자기가 대체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역으로 조직생활에 좀 더 오래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뭐 직업이 불안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조직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기업에서 자연스럽게 퇴사가 일어나잖아요. 충원을 안 해요. 직원 수 자체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직원들도 조직 구성원들도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조용한 이직 시대가 아니라 대잔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퇴사하는 게 그 세대 특성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시대적 변화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시대적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세대 특성으로 좀 보여지는 특성이 있어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 시작은 컨펌 받고 피드백 받고 다시 이제 컨펌에 따라서 수정 방향 다시 일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사실 디폴트 값인데 요거를 잘 못 견뎌요. 요거를 자기 평가를 부정적으로 했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요. 4050은 직장 생활은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었는데 요거를 특히 지금 20대, 30대는 형제가 많이 없이 태어났어요. 자녀를 적게 낳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가 안 해도 경쟁이 없고 그 다음에 학교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혼자서 커온 세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인들을 맞춰온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아니면 의미를 조금 상실할 만한 피드백에 취약합니다. 그거를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목적에 부합하는 답을 선택해요. 무슨 얘기냐? 야, 윤대리, 그 뭐 이번에 마케팅 아젠다를 좀 가져와봐. 마케팅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딱 AI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디어 몇 개를 쫙 하겠죠. 근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 비용이 너무 높으니 AI는 뭐 줄이고 이거에 대한 막 프로모션보다는 직접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게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아젠다대로 막 A, B, C, D 1, 2, 3, 4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A한 대로 하면 상무님 본부가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없으면 AI 시대는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냐 주니어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과연 AI 시대의 경쟁력이 그 손이 빠른 주니어들한테 있느냐 아니면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한테 있느냐. 손은 느리지만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은 퇴사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충원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익숙해지면 그걸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AI 활용이 범용이 되면 누구나 다 AI로 찾아갖고 아웃풋을 낸다고 전제해야 돼요. 전제하면은 AI로 모든 아웃풋이 다 나오면 그거를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결과물이 일단 목적에 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마케팅 목적에 맞는 건지 기업 이윤에 맞는 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기업 자체의 모토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면 수단과 방법 중요하죠.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아웃풋인지를 내가 평가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 능력이 중요해요. 그 생각보다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시니어들이 더 경쟁력 있게 있는데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아웃풋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찾아보면 얘가 아웃풋을 그렇게 줘요. 최근에 그런 사건들도 많이 났잖아요. 뭐 어떤 사고는 뭐 현실 인간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춘기 소년이 그 AI의 감정 교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얘가 나의 세계로 와 이래가지고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도 있어요. 끔찍하게 그런 뉴스도 있어가지고 지금 부모가 거기 소송 중인데 이 감정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메타인지가 없는 상황이면 한 발 떨어져서 이 감정을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목적에 따라서 아웃풋을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AI가 되는 아웃풋, 그 수많은 아웃풋들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적에 따라 재배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AI의 범용화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